이 공부 시키면서 가장 여러분이 인정하기 힘든 마음 하나를 꼽으라면 미움이죠. 미움. 알고 보면 나르시스트들도 자기에 대한 미움을 안 보려고 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사랑하면서 집착으로 가버리는 거지. 진짜 나에 대한 사랑은 내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 사랑과 내가 나를 미워하는 마음 둘 다 그냥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관념이 있죠. 어떤 애고? 미움은 나쁘다. 사랑은 좋다. 거기에 끌려다니죠. 그래서 미움을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미움 인정이 되면 인생 살기 엄청 편해진 상태. 여러분이 미움받으면 그냥 조금 두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무의식 속에 미움은 여러분 미움받으면 어떻게 돼? 죽음까지 가는 거야. 그것도 엄청 아프게 죽는 경우 많죠. 옛날에 여자들 바람 피우면 어떻게 했어요? 막 능지 처참이라고 막 해갖고 아주 아프게 하면서 막 죽였어요. 시어머니한테 미움받으면 막 쫓겨나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미움받으면 그 끝은 죽음이야. 죽음의 공포가 떠요. 그러니까 미움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 미움만 올라오면 인정을 못 해요. 인정을 안 하니까 미움은 두렵다고 하면서 고집부리고 인정 안 하니까 가식을 떨게 되지. 여러분이 이제 그때부터 문제인 거야. 미움이 올라오면 나 너 미워 이래야 되는데 현대인의 고집부린 짐승이 자기 미움이 올라오면 첫째, 이걸 인정하지 못한 이유, 자기를 못 믿어. 내 마음을.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너는 다 틀린 인간이야. 너 니까짓 게. 이렇게 자존감 낮게 살았어. 또는 엄마 아빠가 날 버려버렸네. 이혼하고 나를 그냥 버렸어. 이러면 내 자존감이 낮으면 나는 곧 내 마음이 나거든. 내 마음을 못 믿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올라왔을 때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움이 올라오면 이 마음은 틀린 거지. 쓰면 안 되는 거야. 미움은 나빠. 그리고 네 마음은 특히 틀렸어. 그러면서 그거를 고집부리면서 인정 안 하고 미워하지 않는 척, 괜찮은 척 고집부리게 되는 경우가 첫째. 두 번째는 미움이 뜨면 과거에 미움받은 경험 정보가 다 올라와요. 과거에 미움받았을 때 얼마나 아프고 두려웠는지가 확 올라오면서 나 그때처럼 이렇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고집부리는 미움 인정 안 할 거야. 하면서 미움을 버리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에 의해서. 살면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이 뭐죠? 싸우면 나쁜 사람이야. 착해야지 돼.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애는 상 줘. 권선징악을 엄청 그게 관념으로 주입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아주 잘못된 공부야. 그래서 요새는 유치원에서도 콩쥐 팥쥐를 얘기할 때 콩쥐는 착하고 팥쥐는 나쁘다고 안 한다대. 팥쥐는 영리하고 콩쥐는 멍청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대요. 놀부 흥부전을 해석할 때 놀부는 경제관념이 투철하고 꾀가 많은데 흥부는 미련 맞아서 가난한데 애만 많이 낳고 뭐 이렇게 가르친대. 어리석다고.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양쪽의 관점을 다 가르친다는 거야. 그게 맞는 거지. 평면적으로 무조건 착하면 좋은 건가? 근데 그걸 주입받으면 미움이 올라오면 무조건 나쁘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헤라TV를 볼 때 어떤 분이 버스를 탔는데 그거 들으셨나 모르겠네.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한테 짐이 많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이제 뒤로 내리는데 자기는 앞으로 내리려고 사람들이 막 내리는 걸 짐 때문에 오래 걸리니까 앞문 좀 열어달라고 기사한테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뒤로 내리라고 짜증을 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욕을 하고 미움을 썼다고 괜찮냐고 묻는 거야. 아니 미움 쓰기 전에 괜찮냐고 묻는 거죠. 미움 쓰기 전에 헤라님 제가 쓸까요? 괜찮아요? 묻는데 이미 다 써놓고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서 아니 뭐 써놓고 묻냐고. 본인이 쓴 마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죠. 이게 이 확신이 없는 이 마음이 문제인 거야. 여러분의 일반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 미움이 문제야. 저 사람은 마음 공부 안 돼서 미움 쓰네? 분별심. 근데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미움이 문제가 아니라 미움을 쓸 때 끌려가서 쓴 거야. 미움을 그냥 딱 내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끌려가서 훅 올라오니까 딸려가서 썼고 쓴 다음에 확신이 없어. 내가 쓴 미움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자기를 믿지 못하죠? 자기 마음을 믿지 못해. 그게 에고예요. 그게 고집부리는 에고. 내 마음을 인정 안 해주고 수치 주고 두렵다고 하고 이건 틀렸다고 하고 그 에고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한테 그건 나쁘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계속 고집 부려. 네가 뭘 잘못했냐? 기사가 좀 열어줄 수도 있지. 그 기사도 고집이죠. 꼭 앞문으로 내리면 안 돼. 앞문은 타야 되고 뒷문으로만 내려.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고집 부리는 애고죠. 그렇게 고집 부리는 애고는 수치 당해야 된다. 잘했다 이랬어. 자기 확신이 없을 때 두려운 거야. 그래서 그게 의존성 애고인 거예요. 이게 저한테 묻잖아.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야, 그럼? 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의존성 애고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너무 무서워서 그 고집의 애고가 셀수록, 자기를 인정 못한 애고가 셀수록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돼요. 근데 어릴 때 부모가 교육시킬 때 스스로를 믿게 만들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자기를 믿게 하는 교육을 많이 한 사람은 성장에서도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힘이 크고 가식은 안 떨어요. 그 다음에 표현한 다음에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는 고집이 올라와도 괜찮아 이렇게 돼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자기를 믿는 공부를 안 시키고 가정교육을 믿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니까짓 게 무시하거나 하나도 나를 안 믿어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나를 못 믿는 마음이 되게 크죠. 그리고 이 못 믿는 마음은 이미 부모의 유전자, 부모가 자기를 못 믿는 무의식 속에 고집 부리는 애고, 내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는 애고가 나를 못 믿는 애고거든. 내 마음을 못 믿어. 나는 무조건 맞는 거야. 그래서 일반인과 부처, 깨달은 사람의 차이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나를 믿는 힘이 강해요. 내가 화를 내도 이건 정당해, 믿어, 이 화가 맞아, 이건 옳은 거야. 내가 사랑을 써도 화를 내도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이건 맞아, 이렇게 나를 믿는 힘이 큰 거예요. 아픔도 나를 그걸 그냥 믿는 힘이 크다는 얘기는 그냥 받아들인다는 얘기. 피하질 않아. 어떤 마음도 내 마음이 올라올 때. 그리고 어떤 마음을 피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쓸 때 확신 있게 쓰고 나서의 그 분별심이 없으니까 쓰고 나서 후폭풍이 없어요. 근데 일반인은 고집 부리면서 내 마음을 안 믿어줘. 그러니까 올라올 때 고집 부리면서 가식 써. 그 다음에 혹시 마음에 딸려가서 쓰고 나도 이제 괴로워. 죄책감과 나 이거 맞나 틀리나 계속 갈등하고 나를 괴롭혀. 그리고 후폭풍이 와요. 자기를 못 믿고 고집 부리니까 그게 벌이야. 스스로 벌 줘. 너 틀렸다고. 그래 문제가 생기고 막 일파만파. 자기가 마음 쓰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자기가 고집 부린 애고가 되게 큰 거야. 자기가 자기 마음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린 수치가 확 쓴 거죠. 그래서 미움도 그런 견지에서 봐야 돼요. 미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 미움을 얼마나 나라고 인정했는가. 인정하고 쓰는 미움은 인간 마음이에요. 짐승 고집이 아니라. 그 후폭풍이 없어, 쓰고 나도. 근데 짐승 마음으로 썼어. 고집 부리면서 나는 미움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 근데 그냥 썼어. 그러면서 이건 미움이 아니야, 내가 맞아, 이래. 이러면 후폭풍이 있어. 내가 나를 죄를 주게 돼 있어. 내 마음의 염력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짐승 마음, 인간 마음, 미움은 대부분 이건 짐승 마음이야. 싸우는 건 나빠, 미움은 나빠. 그게 아니에요. 미움을 인정하고 쓰면 그건 인간 마음이고 올바른 거야. 미움 받을 놈은 미움 받아야 돼. 미운 짓 했는데 거기서 그 이뻐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걔는 부모가 그냥 내 새끼 무조건 아이고 맞아 이러면 걔는 개망난이 되는 거예요. 폭군들이 다 그거야. 옆에 사람이 말려야 돼. 안 말리고 네 전화 이러고 그냥 다 해주니까 개망난이 되는 거지. 미움이 약이지, 약. 쓸 때 쓰고 사랑 쓸 때 쓰고 이렇게 올바르게 쓰면 그게 인간 마음. 근데 짐승 마음은 뭐예요? 미움을 쓸 때 안 쓰고 안 쓸 때 쓰고 쓸 때는 못 쓰고 그리고 미움에 끌려가서 쓰고 그냥 여러분이 너무 화가 나서 뒷일 생각 안 하고 막 올라왔을 때 확 써버리고 나면 뒤에 어떻게 돼요? 그 후가가 따로. 사장님이 뭐 이따 이랬어, 응? 이거 다시 와! 막 던졌어요. 그러면 미움받았잖아. 근데 이때 나도 미움의 분노가 확 올라와. 윗사람한테 꺾어야 되거든, 아랫사람은. 내가 쫄병인데. 근데 미움이 올라온다고 그 마음에 끌려가서 그래 이 씨발놈아, 네가 사장이면 다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해고라는 아픔을 겪고. 응? 딸려가면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딸려가지 않아야 돼. 그냥 내가 이거 써야 되겠네 할 때는 이미 상대와 나의 힘의 무게추를 완벽하게 파악한 거야.
이제 써도 돼. 자신만만할 때 쓰는 거지. 팍 쓰면 상대한테 그냥 칼이 딱 꽂히면서 그 에고만 딱 죽이고 나한테는 아무 후가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고집 죽이는 공부야. 내가 미움을 인정하려고 할 때 그 미움은 나쁜 거야. 아주 뿌리가 깊죠? 조상 대대로. 그리고 그거는 미움 쓰는 사람은 열등해. 그리고 미움 쓰면 버림받고 수치당해. 끝장나. 막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그 고집. 인정 안 해주는 고집. 또는 집착도 있어요. 미움 써야 강자야. 근데 여러분이 막 미움 승질 부릴 때 되게 내가 막 센 사람 된 느낌이 올라오잖아요. 그 수치인 줄 모르고 집착하는 가해자의 수치지. 그게 문제인 거야. 열등이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열등이 마음을 인정 안 하려고 고집 부리는 놈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 부리는 짐승 마음을 그 짐승 마음은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 에너지라고 해야 되겠죠. 에너지. 막 고집. 여러분 고집 부리는 에너지 느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막 혼내켰어.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해. 죄송하다고 해. 엄마가 그랬어. 근데 그때 분명히 머리로는 잘못했다고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여기서 고집이 올라오죠. 절대 하기 싫다 올라오는데 이게 이상한 느낌일 거야. 에너지일 거예요. 그래서 나 꺾으려고 하는데 안 꺾어져.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 하면서 입이 안 열려. 말이 안 나가. 이게 뭐예요? 고집 에너지. 이게 짐승 에너지예요. 고집 부리는 짐승. 마음을 인정하. 내가 미안해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절대 인정을 못하게 하는 고집 부리는 짐승 에너지. 요 짐승 에너지 때문에 끌려가서 내 인생이 엉망인 거야. 그 짐승 에너지를 청산하는 게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실천적인 거야. 몸을 갖다가 쓰지 않는 사람은 마음 공부 절대 안 돼요. 엄청 이 몸의 잠재의식을 밝히는 거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고집 부린 에너지 자체거든, 우리가. 그 다음에 몸의 에너지만 많이 쓴다고 공부되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가 되지, 그냥 그러면. 노동자들은 다 깨닫나? 알아차려야 돼. 지금 고집 부리고 있네? 근데 얘가 말을 안 듣네, 내 말을? 써야 되는 거지, 에너지를. 그래서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헤라TV나 여러분한테 이거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고집이 올라올 때 그거를 꺾으라고. 미움 쓰세요. 그러면 미움 쓰려고 할 때마다 고집이 올라가고 죽을까 봐 두렵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그거 알아차리라고. 그거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미움을 쓰고 나도 후폭풍으로 엄청 두렵고 아프고 근데 제가 쓰라고 할 때 안전하게 쓰라고 해요.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집 팔아서 주식 투자 다 하세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두려움이 올라와. 청소 안 되겠지. 청소 안 된다고 위험하게 안 하잖아. 사소한 거에 윗사람한테 이렇게 딱딱 얘기하세요. 뭐 그런 거 사소한 거. 근데 여러분 고집 알아? 사소한데 안전한데 머리는 아는데 몸에서는 고집이 뜨면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마음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절에 가서 평생을 거기서 살았는데 못 깨달아. 수행터에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못 깨달아. 왜 그럴까요? 어떤 마음이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야. 미움이 문제고 열등감이 문제고 수치가 문제고 이렇게 생각해. 두려움이 문제고.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인정하려고 할 때 인정 못하게 하는 고집. 요게 문제가 이 고집 부린 짐승성. 요 마음을 분리하고 요게 버려져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평생 허비하는 거죠.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근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렇잖아. 맷돌로 두유를 만들려고 그래. 콩을 갈아. 맷돌로 갈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막 푹신푹신한 옷감 같은 거로다가 만든 뭐 인형으로 가려고 해. 안 되는 거지. 평생 가도 안 갈리는 거야.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걸 알아야 돼. 아, 이 마음 요게 문제구나. 범인을 딱 잡아. 고집 부리는 짐승. 요 범인을 딱 잡아낸 다음에 요걸 죽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야 돼. 에너지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단식해서 에너지 공급원이 끊기면 죽어 또. 그래서 단식을 해서 안 끊겨? 그럼 더 해야 돼요. 몇 번에 걸쳐서 계속 하면서 얘가 죽을 때까지. 얘가 에너지가 고집이 그리고 일하고 절하고 그리고 안 되면 실세 받고 막 이러면서 막 얘를 올라오는 놈을 보면서 그래서 옛날에 스승들은 그렇게 고행을 했던 거야. 이거 죽이려고. 고행을 했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그 명상에 들어가서 그 마음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에너지가 이렇게 빠져서. 정확하게 그걸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실천적인 공부고 알면 좀 쉬워. 괴롭긴 하지. 시간도 걸리고.
하지 마. 그 여러분의 가장 큰 에고가 뭐냐면 미움은 나쁘다. 그게 고집이야. 그게 고집 부린 짐승이야. 미움은 아무 죄가 없어. 미움이 왜 나빠? 미움이 얼마나 멋있는 건데. 저는 미움을 좋아해요. 되게 거부했던 만큼. 미움받아서 저는 저희 엄마가 절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미움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세. 그런데도 미움에 대한 두려움이 세니까 미움을 되게 거부하니까 거부하는 만큼 집착도 셌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연애할 때 매력을 느끼는 남자가 미움이 센 남자한테 그렇게 매력을 느꼈어. 그러니까 나쁜 남자. 그가 친구들이 그래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승질이 더러운 인간만 좋아하냐. 근데 승질이 더러운 인간을 내가 왜 좋아하지? 어느 날 깊게 생각해 보니까 솔직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미움이 센 사람은 미움을 쓰니까 승질이 더러워 보이고 미움을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식이 없는 거야. 착하고 사랑하고 사랑만 쓰고 이런 사람은 이게 사랑받고 싶어서 가식을 쓰는 거죠. 어떻게 사랑만 있겠어. 미움이 올라오면 참는 거지. 그런 사람은 사랑만 있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사랑이 50이면 미움도 50인 거거든. 그래서 그 미움을 쓸 때 솔직하다고 느끼고 저렇게 나한테 바라는 게 없구나. 특별히. 그리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나는 그게 좋았었거든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할 때 부담스러워. 내가 잘 봐줘야 되니까. 그렇잖아. 나도 또 내가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잘 보이려고 할 때 너무 힘들고 그 사람이 날 잘 봐주지 않으면 내가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움 쓰고 사는 게 사실은 좀 편해서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쓸데없이 날 귀찮게 하는 인간이 붙질 않아. 과도하게 막 친절해서 뭐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사랑을 집착을 쓴 게 사실은 남자도 아니고 제자들한테 처음이에요. 미움이 세니까 어느 조직에 속하지도 않아요. 조직에 속하려면 사랑, 집착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혼자 다녀 거의. 그게 편하고 좋고 난 외로움을 외롭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되게 편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요. 혼자 걸으면. 옆에 누가 하나 있으면 불편해. 이렇게 느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제 이 마음 공부에 딱 들어오니까 막 어느 날 제가 수행 지도를 하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헤라님, 수행자가 나는 헤라님한테 너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헤라님이 항상 의무적으로 저를 가르쳐주고 눈길을 잘 안 주고 해서 제가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랑을 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저는 살면서 사실은 누가 사랑 줘서 열심히 한 적은 별로 없거든. 그냥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열심히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버려요. 아무리 사랑 줘도 귀찮아. 이랬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사랑 주면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한대. 그러면서 변해가고 사랑 주니까 하는 걸 보면서 그때 사랑에 집착하게 됐어. 그때는 또 이제 미움을 버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사랑에 집착을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죠. 왜? 와서 공부할 생각을 하는 건 나만 쳐다보고 헤라님을 따라다니고 이거 뭐가 이상하네? 그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엔 버리고 또 미움을 써. 이러면서 중도를 찾게 됐어. 사랑을 줄 아기, 미움 줄 아기가 보여요. 이 아기는 적당하게 요만큼 사랑 줘야 돼. 너무 생각해봐. 처음 왔는데 처음부터 잘못한다고 혼내키면 나고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 한 몇 달까지는 좀 이렇게 예뻐하다가 이제 예고를 때려. 내가 너의 그 미움은 인정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나도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 어느 드라마에서 그런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 부모 노릇 처음 해본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 니들이 이해해라. 자식 노릇도 처음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지. 이해해줘야 돼. 똑같아. 스승 노릇도 처음이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스승이었나? 그렇잖아.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몰라서 실수하니까 니들이 좀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 본인들이. 그래 대신에 니들도 제자 노릇하는데 실수할 수 있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실수한 건데 하나님 이해하세요. 그럼 나 되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얘가 요때 왜냐하면 너무 일찍 혼내켜도 안 되고 이게 스승 직업이 예술이더라고. 이게 정확하게 혼내켜야 돼. 받아들일만 할 때 혼내켜야 되는데 아직 이게 소화가 안 되는 애한테 혼내키면 깜난쟁이한테 혼내키면 애는 울어버리는 거지 무서워서. 근데 또 이제 막 나이도 먹고 막 머리가 굵어졌는데 미움 쓰는데 안 혼내키면 얘는 교만해지는 거야. 머리 꼭대기에서 그냥 알기를 우습게 알고 스승을. 그때 혼내켜서
꺾게 만들고. 요게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자기가 공부되는 거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능력은 다른 거예요. 제가 이 가르치는 능력을 배우느라고 이렇게 시간 많이 썼던 것 같아. 저 혼자 수행했으면 한 10년이면 그냥 다 후딱 했을 텐데 하나하나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느라고. 여러분도 제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아, 자기 혼자 깨달아서 그냥 자기 일을 할 사람이 있고 공부가 되면 남을 가르쳐줄 아기들이 있어요. 잘 가르칠 만한 스승감이지 그건. 이 마음 공부를 가르칠 만한 사람이 있고 다 원형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요 미움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집착도 많이 했어요. 거부도 많이 했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나도 그 관념이 있었죠. 미움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난 나쁜 애야. 그냥 나쁜 애로 살자.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이유가 나는 그래 어차피 그냥 지옥 가자. 난 구제불능이야.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못 하겠더라고. 날마다 주일 지키고 날마다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쾌락을 느끼면 안 되고 막 엄청 막 순결도 강조하고 막 이럴 때 그럼 나 왜 태어났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면서 그게 다 목사님의 관념이란 걸 나중에 알았죠. 이거 공부하면서. 야 차라리 그냥 악마에게 영혼을 팔겠어 그냥. 술도 한 잔 먹고 싶고 일요일 날 남자랑 섹스도 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 죄책감 느껴야 되고 교회 가서 맨날 반성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럼 인간이 왜 하나님은 나를 섹스하게 만들었어? 아예 처음부터 그런 기능을 주지를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게 인간의 분별심이지 신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신은 무한한 사랑이고 자비예요. 잘못이란 없어. 잘못이란 인간이 만들어서 자기를 수치 주는 거야. 너 잘못했다고. 그 고집 부리는 수치가 날마다 그러면서 그 수치가 뜨면 아 남들이 나를 잘못했다고 수치 줄까 봐 두려워.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두려워. 부처님이 뭐라고 하실까. 계율을 지켜야 돼. 다 인간 마음이에요. 그런 신은 없어. 자기가 만들어서 자승자박하는 거지.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해놓고 벌 받는 건 뭐냐. 자기가 벌써 벌 주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미움 쓰면 나쁜 거야. 그 고집 부리는 짐승이 있을 때는 미움을 쓰고 나면 반드시 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다 나가고 나면 미움을 안만 써도 벌 받지 않아요. 확신 있게 미움 쓰면 멋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첫 번째 결혼 때 저희 남편이 성질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미움을 못 쓰는 거야. 연애할 때는 잘 썼거든요. 그게 좋았어. 어떨 땐 나를 확 버리고 가는데 아 뒷모습 멋있어요. 카리스마 있어요. 다음에 내가 전화해서 만나자. 막 이래서 만나고. 난 좋거든. 그렇게 버리고 가면 나도 홀가분해. 그리고 버림받은 아픔이 올라오지만 그건 뭐 늘 느끼던 거고. 결혼하더니 이 사람이 두려운 거지 이제. 결혼하니까 이 여자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되게 참는 게 많이 보여서 아 그냥 화내 왜 그래 갑자기 착해지고 남하고 거꾸로 된 거예요. 남들은 착한 척하다가 나쁜 남자 되는데 이 양반은 갑자기 착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삶에 희망이 없다고 하나 뭔가 재미가 없고 매력도 사라지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습관이 있었어요. 날마다 세금을 미루고 안 내는. 근데 그날 참다 우리 남편이 폭발한 거지. 그거를 나한테 면상에 딱 던지면서 그 고지서 그러면서 이따위로 할 거야 딱 하면서 딱 던지는데 두려움이 훅 올라오는데 순간 올라오면서 너무 멋있다. 진작 이렇게 나를 죽여주지. 너무 귀찮아서 미루면서 내가 나를 그 고집 부리는 짐승을 못 죽인 거야. 날마다 고집 부리면서 미뤄. 근데 그걸 혼나고 고쳐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못 고치는데 고쳐주는 거죠.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데 너무 고마워서 잘못했어.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잘할게 이러면서 근데 당신 너무 멋있다 이러니까 갑자기 화를 냈던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매력 있다고 내가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미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멋진 거야. 지도자는 미움 쓸 때 카리스마예요. 내가 말하는 미움은 자기가 인정하고 확신 있게 쓸 때야. 그게 아니라 미움질을 할 때. 특히 나 이해 못 받았다고 미움질할 때. 그거는 미움이 아니야. 미움을 수치 주는 가해자. 고집 부리면서 미움은 나쁘다고 하면서 미움을 미움이라고 인정 안 하고 쓸 때 미움질이에요. 예를 들어 남편이 나를 이해 안 해줬어.
옆집 여자하고 막 싸웠는데 와서 어머 자기야 저 옆집 여자가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 그 여자가 응? 한 40 잘못했고 네가 60 잘못했네. 네가 이러이러 막 논리를 써. 그러면 여기서 이해 못 받았다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 얘기는 누가 올리는 마음이죠? 이해받고 싶은 여자 마음. 그럼 이해받고 싶은 여자 마음이 이게 빼앗는 가해자라는 걸 인식해야 돼. 남편은 나 이해해 주려고 태어났나?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잖아. 근데 꼭 이해만 받아야 돼. 근데 이해 못 받았으니까 미워요, 안 미워요? 밉지, 그치? 그럼 나도 미움 쓸 권리가 있죠, 그쵸? 그럼 내가 미움 쓸 수 있어. 그래, 너 잘났다면서 미움을 쓰면 되는데 이걸 미움이라고 인정을 하면 사실은 미움이 안 올라와요. 이게 미움 쓸 상황이 아니거든. 근데 이걸 미움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피해자가 돼. 피해자가 된단 말이야. 네가 나 이해 안 해줘서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 내 미움은 가해자잖아. 그치? 근데 내 미움을 인정 안 하고 이해 못 받았다고 하면서 미움 쓰고 싶어. 미움은 가해자잖아요. 근데 그 가해자 미움을 인정해서 그래 나도 너 이해 안 해줄 거야. 나도 가해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그래? 남편은 당연히 부인 이해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남의 편이라더니 내가 그 짝이네? 피해자가 돼. 왜 내가 피해자인데? 가짜잖아요. 그러면서 가해를 해. 미움질이에요. 미움을 인정 안 해. 내가 가해자란 걸 인정 안 하고 피해자가 돼서 미움을 쓸 때 그걸 미움질이라고 해. 그건 미움을 인정한 게 아니라 카리스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애기예요. 의식 수준이 낮은. 피해자 붙들고 너무 무서우니까 내 가해자 미움도 인정을 안 하고 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이건 미움이 아니야. 네가 미움이고 네가 가해자고 난 피해자라 할 수 없이 억울해서 이러는 것뿐이야. 하면서 징징징. 죽이고 싶죠? 그 미움질 보면. 차라리 딱 나 미움이야. 나 승질 들어. 그냥 네가 이해해줘. 하면서 확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 그러니까 이게 한 끗 차이야.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오는 거죠. 징징거리면서 사랑받겠다고 집착하면서 미움으로 사랑받겠다고 징징거리는 미움질. 그렇게 하면 잘못 쓰는 거죠, 미움을. 그치? 그래서 미움이란 마음이 오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미움이 얼마나 멋있는 마음인데. 미움 쓸 때 진짜 멋지게 쓰면 그게 지도자는 미움을 잘 써요. 한 방에 죽여주는 거죠. 열등의 애고. 미움 지라는 애고들을 다 죽여버릴 수가 있고 나도 절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쓸데없이 미움질을 하면서 내가 맞다고 이건 미움 아니라고 하면서 미움질을 하지 않고 딱 자기 가해자 인정하고 딱 쓸 때 올바르게 미움 쓰는 거고 그럴 때 내 애고도 죽이고 상대 애고도 죽이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우리 행스 분들하고 이게 올바르게 미움 쓰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움 쓰는 게 이렇게 강의 듣고 바로 아 그래 쓰자 이럴 수 없다는 거 알겠죠, 그렇죠? 고집 부리는 에너지 여러분 다 느껴져. 얼마나 세게 올라와. 여러분 그 에너지를 자꾸 알아차려야 돼. 벌써 화가 났어. 미움이 올라오는데 쓰려고 했더니 여기서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제가 나 미워할까 봐 두렵고 이게 올라와. 그러면 이게 가짜 마음이에요. 고집 부리는 짐승인데 여기에 끌려가. 이걸 딱 느껴주면서 아 이거 가짜지 이거 내가 아니구나 분리하고 딱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고집 부린 짐승 에너지가 작아야 돼. 이게 크면 날 덮쳐버려. 머리가 하얗고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걸. 덮쳐버리면 그 에너지가 많이 빠져서 얘가 가짜로 보이고 얘를 딱 볼 수 있어야 얘가 가짜구나 하고 얘를 느끼면서 이게 별거 아니네? 내가 가볍게 마음이라고 느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걸 느낄 때 너무 진짜 같아 이러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미움을 쓸 지경도 안 돼. 그리고 이걸 다 버리고 써. 예를 들어 이 미움 받을까 봐 두렵다고 고집 부리는 미움을 인정 안 하는 이 고집 부린 짐승을 버리고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미움에 딸려가서 쓰는 거니까 결과가 또 폭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움을 쓸 때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조절을 하면서 내가 써가는 과정이야. 한 10년 마음 공부해야 미움을 제대로 쓰게 돼요. 이 칼을, 미움의 칼을. 이게 마음을 제대로 쓸 때 멋지지. 그 미움을 제대로 쓰는 사람은 사랑도 제대로 써요. 진심으로 이렇게 푹 치고 들어가, 가슴으로. 근데 보통 사람은 집착으로. 되게 애쓰면서 집착으로. 사랑이 가슴에 팍 꽂히진 않아. 진짜 사랑은 단검처럼 꽂혀야 돼요. 여기에 빡 꽂혀요. 그때 막 너무 이해받은 느낌과 함께 너무 사랑받은 느낌과 함께 뭐가 죽어요. 여기서 서러운 애고가. 그 검을 꽂히는 사람만 알아. 던진 사람과
어제 헤라TV 할 때, 평생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기가 글을 올렸어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가고 아빠는 중학교 때 죽어버리고 근데 죽은 아빠를 보면서 그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되냐고 이렇게 올렸어. 자기 좋은 남자한테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 아빠의 아픔이 문제가 아니죠. 본인의 아픔이 얼마나 커. 본인의 아픔을 이해를 해줘야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아픔을 제가 딱 느꼈거든요. 그 아기의 아픔을 딱 느끼면서 얘기하니까 그 검이 꽂힌 거야. 사랑은 그 사람의 아픔을 진짜로 느낄 때 사랑 얘기 나오거든. 그 미움받은 아픔을 느낄 때. 미움받은 아픔이잖아. 평생 버림받고 미움받은 아픔. 딱 꽂히니까 이 아기가 막 이게 눈물이 나고 뭔가 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니까 그 아기가 한 줄 썼더라고. 헤라님이 그 말 하면서부터 계속 눈물이 난다고. 녹고 있는 거죠. 차갑게 자기를 버렸어. 미움받은 자기, 버림받은 자기를. 근데 그 미움받고 버림받은 아픔을 제가 이해해 주니까 그게 딱 꽂히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한다는 건 내가 너 이해해 줄게? 얼마나 힘들었어? 이게 언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입장을 그냥 내가 막 느껴줄 때. 느낄 때. 그게 말할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죠?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냥 아는 거야. 이심전심. 그때 녹는 거죠. 그래서 미움받은 아픔을 느끼고 인정해서 그 미움받은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 그래서 미움이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아플까봐 두렵다고 고집부린 짐승이 많이 버려지면 그 미움과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미움받은 아픔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 준 만큼 사랑이 나와요. 이해해주면 바로 그 사랑이 나와서 녹지요. 미움이 녹지. 아픔이 녹고. 이게 마음 공부의 묘미예요. 네, 여러분이 미움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강의를 하는데 현대인은 그걸 하나도 못 써. 그래서 인생이 개미움이잖아. 하도 미움을 버려서 날마다 미움받을까 봐 두렵잖아. 어디 가나 막 미움 받고 막 계속 그러죠. 그쵸? 한 10년 그렇게 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10년 미움 받았어. 근데 10년 미움을 받고 그걸 많이 청산하고 미움 인정 안 하는 고집부린 짐승이 청산되니까 어디 가나 사랑받아. 지금 미움 하나도 안 받아요. 내가 싫은 소리 해도 다 좋아해. 나는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잖아요. 근데 상대는 그걸 잘 받아주고 좋아해요. 현실이 변한다. 미움을 써도,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미움을 써도 옛날에는 그게 되게 아프고 두렵고 싫었는데 지금은 멋지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전에 수행 안 할 때는 멋모르고 미움받은 아픔을 안 느끼고 고집부리는 살기가 그냥 받은 거라면 지금은 이해하면서 미움 쓸 수밖에 없는 거를 이해하면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으시면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안 쓰고 미움 쓰는 건 나쁘다가 아니라 올바르게 미움 쓰는 법을 배우는 거고 미움도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미움 쓰거나 부모가 싸우거나 할 때 저거 잘못됐는데 내가 막 싸움질하고 내가 미움을 많이 쓰는 성격이면 나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타고나기를 미움의 애고로 타고났거나 받아들이세요. 뭐 내가 독사로 태어난 걸 어떡할 거야. 독사는 물어 뜯어야 독사예요. 미움을 써야 독사예요. 그게 사랑이야, 독사한테는. 그걸 인정할 때 미움만 쓰고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스승들을 보면 다 똑같지가 않아. 진짜 엄청 무섭고 미움을 쓰는 스승도 있고 사랑과 대자대비로 쓰는 스승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깨달아서 본래가 되면 함이 없이 하지. 그때는 미움을 써도 미움이 아닌 거예요. 에너지 자체가. 거기서 자유로움이 있는 거야. 여러분은 조금만 미움을 써도 후폭풍으로. 그게 왜? 미움을 인정 안 하고 쓰니까 고집부리는 짐승이. 그래서 요 두 마음을 알고 써야 돼. 부처님이 어느 경전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혼합돼서 뒤섞여서 공부를 하니까 중생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때는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수행 초기에 봤거든. 그 말을. 물과 기름이 뒤섞여 있는 격과 같다. 이걸 딱 분리돼서 올바르게 알아차려야 깨닫는다. 그 인간 마음과 짐승 마음이죠. 내가 미움을 써야지 인간 마음. 근데 이걸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고집 부릴 때는 이건 짐승 마음이에요. 수치가 나다 하고 수치를 쓰려고 할 때 이 수치가 인간 마음. 이 수치는 나쁘다고.
두렵다고 고집 부릴 때 요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치, 미움 이런 거는 짐승이고 사랑, 뭐 우월이 이런 건 인간이 이거 아닌 거예요. 내가 쓰려고 할 때 그게 진리야. 이 마음이 인간 마음. 근데 이 고집이 짐승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과 일반인의 차이는 이 마음을 쓸 때 그 고집이 전혀 없어. 그래서 확신 있게 쓰고 마음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 그냥 써요. 무의이화지. 근데 그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일반인 중에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역천자. 내가 미움을 쓸 때도 확신이 없어. 고집을 부려.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 그런 사람은 사랑을 쓸 때도 어때요? 수치당할까 봐 두렵다고 못 써. 그래서 가끔 되게 내가 어이없을 때가 있어요. 수행자 중에 고집이 센 아가들은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선물을 들고 왔다가 나를 못 주고 그냥 가져갔대, 집에. 그래서 아니 왜? 주는 게 어려워 그랬더니 주려고 하면 주는 마음한테도 분별심이 오나. 주려고 하면 헤라님이 싫어할 것 같고 두렵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온갖 마음이 올라온대요. 포장지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3번을 왔다 갔다 하고 저를 못 준 분이 있더라고. 그러더니 끝내 그 3번째도 다른 사람 시켜서 줬어. 그게 뭐예요? 자기 확신이 하나도 없는. 얼마나 인생 살기가 힘들겠어. 딱하지. 뺏는 마음만 수치죠? 주는 마음도 그렇게 수치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든 자기가 쓰는 마음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계속 고집 부리는 요 짐승. 요걸 알아차리고 요걸 분리해야 됩니다. 미움은 결코 나쁜 마음이 아니다. 오늘 주제였습니다.